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법정지상권 5번째, 토지와 건물을 공동 저당 잡고 그 저당 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새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자, 요 물건 좀 봅시다. 고양지원 3개 2021 타경 64,138번 1번 물건, 2번 물건도 있죠. 같은 물건들입니다. 경기 파주시 법원 업 법원 리 643의 5번지입니다. 자, 요 물건을 보면 땅이 두 필지가 있습니다. 두 필지가 있죠. 요 왼쪽 토지와 오른쪽 토지가 각각 경매해 놓았습니다. 자,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습니다. 건물 상태 잠깐 볼까요? 건물은 왼쪽 건물이 이렇게 생겼고 오른쪽 건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건물이 2번 물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이고 이것이 1번 물건 지상 토지에 있는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잠깐 등기부 등본을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얼구에 저당권 설정이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에 공동담보 목록이 있습니다. 쭉 공동담보를 보면 건물도 같이 담보로 잡았었죠. 목록은 현재 요 등기부 등본은 나와 있지 않은데 옛날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 있었다. 위성지도 잠깐 봅시다. 저당권은 2016년 9월 5일 날 설정을 했죠. 자, 현재 이 사건 토지에는 건물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아마 이 건물들이 최근에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2015년 위성사진 봅시다. 15년 위성사진에는 이와 같이 요상야리꾸리한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이 토지와 요상야리꾸리한 건물을 담보로 잡았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 건물이 아니고 지금 사진에는 안 나와 있지만 로드뷰에는 나옵니다. 요 건물이 있다 이겁니다. 요 건물이. 과거에는 허름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 즉 저당권 설정할 때는 옛날 시주구리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저당을 잡았다. 저당을 잡고 그 이후에 그 시주구리한 건물은 철거하고 이렇게 새 건물을 지었다. 이럴 경우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잠깐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판례를 봅니다. 자, 판례를 보면, 자, 2003년 12월 18일 선고됐습니다. 98-43601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자, 판시사항을 보면,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와 건물을 같이 담보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그리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이 물건과 동일합니다. 자, 판결 요지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새 건물에 대해서도 설정을 해 주든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건물에 대해서는 경매를 넣지 못하겠죠. 새 건물이니까. 구 건물을 철거했고 새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새 건물에 대해서는 공동저당권이나 이런 걸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 건물은 경매를 넣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제3자다. 경매를 넣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럴 경우 그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자, 그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죠. 토지의 경매를 말하는 거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 이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 이유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법정 이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저당권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판례 역시 넓은 의미의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즉 토지와 구건물을 공동저당 잡았는데 그 구건물을 멸시를 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진 거죠. 넓은 의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공동저당 잡고 그리고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자, 이해가 안 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외우세요.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물건 역시 위성지도를 보거나 담보 목록을 볼 때 토지와 건물을 공동저당 잡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요 새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요 새 건물 보시죠. 여기 새 건물 보면 2018년 9월 13일 착공을 했죠. 2018년 9월 13일 착공했습니다. 저당권은 2016년 9월 5일 저당권을 설정하고 2년이 지난 2018년 9월 13일 착공을 했다. 즉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다. 또 이 물건은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애시당초 다르죠. 토지의 소유자는 요 우씨, 최씨 없죠. 김씨나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건물의 소유자는 김씨인데 토지의 소유자는 우씨와 최씨. 즉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법정 지상권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여기 잠깐 봅시다. 요 토지가 경매에 나왔는데 주나 자산관리대보 MPL 같습니다.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자, 토지 등기부 등본로 보면 요 서감 신용협동조합의 채권을 2021년 7월 15일 양도를 받은 겁니다. 채권을 매입한 거죠. 신청 채권자의 청구 금액은 1억 9,445만 1,220원입니다. 이자까지 합쳐서 2억 한 2천여만 원 될 것이라고 봅니다. 채권 최고 금액 많이 설정하고 남은 채무는 요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건물의 경매 사건은 2020 타경 10615. 자, 아까
사진에서 본 왼쪽 건물입니다. 그렇죠? 어렵죠? 아니다. 자, 1번 물건입니다. 법원리 643-5. 아까 사진에서 본 왼쪽 건물이죠? 이 건물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김땡땡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 2번 물건 643-6 오른쪽에 있는 아까 물건이죠. 오른쪽에 아까 토지가 요거 나오고 요거 나왔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누가 받았냐 하면 준하자산관리대부. 조금 전 토지 사건의 채권자 있죠. 준하자산관리대부가 낙찰을 받게 됩니다. 1번 물건은 김땡땡씨가 9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다시 이전 사건으로 와봅니다. 파주시 법원 643-5번지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김땡땡씨가 9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었죠. 자, 건물 등기를 다시 한번 봅니다. 건물 등기를 보면 김수땡씨가 9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죠. 9천만 원에 왜 낙찰을 받았을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철거가 되는 건물인데 왜 낙찰을 받았는가? 자, 여기서 보시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김수땡씨가 낙찰을 받고 그 이후에 토지의 소유자가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피보전 권리는 소유권에 기한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최땡땡씨 토지 소유자죠? 최땡땡씨 잠깐 봅시다. 자, 최땡땡씨가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이 먼저 경매에 들어갔다. 건물만. 그런데 그 건물을 김땡땡씨가 낙찰받았다. 그래서 최땡땡씨 토지 소유자 최땡땡씨는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을 했다. 피보존 권리는 건물 철거다. 곧 철거 소송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철거 소송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슴이 찢어지죠. 자, 그러면 말이 부시하게 길어지네 이거. 설명. 자, 그러면 이 토지를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최땡땡씨는 소유권을 잃죠. 낙찰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자가 철거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9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죠. 아까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 소유자는 9천만 원이 날아가게 됩니다. 자, 그 건물주도 입찰에 참가하겠죠. 토지를 낙찰받지 못하면 건물은 철거가 된다. 자, 이번 물건도 똑같습니다. 이번 물건도 자, 여하튼 1번이나 2번이나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비슷한 듯 약간 다른 건 있습니다. 여기 2번 물건의 건물은 경매로 낙찰된 게 아니죠. 2번 물건은 가압류가 되어 있고 뭐 다른 제3자가 임의 경매를 넣고, 자, 요 2번 물건은 아까 그 물건과 조금 다르죠. 건물에 대한 경매는 진행되지 않았고 지금 건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가 가처분을 했죠. 소유권에 기한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건물 역시 누군가 낙찰을 받게 되면 뭐 강제 경매 들어갔으니까 언젠가 팔리겠죠.
이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도 철거가 된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토지를 낙찰받았다. 그러면 건물을 낙찰받아도 되겠죠? 뭐 내 땅인데 내가 내 건물 철거하겠냐 이거죠. 제3자도 낙찰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철거되는 건물을 누가 낙찰받겠느냐. 설사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그 건물주에게 토지를 떠넘기든가 아니면 건물을 적당한 가격으로 인수를 하든가 해서 결론은 뭐 1번 물건이나 2번 물건이나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뭐 처리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은 비스무리합니다. 자, 오늘은 토지와 건물을 공동저당 잡고 구 건물을 멸실하고 새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새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넓은 의미의 저당권 설정 이외 지정 건물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